도대체 이걸 만들어 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단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없애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2년밖에 안 남았는 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실의 그 어느 누구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린 거죠. 법사위 증언도 못하게 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이후에 K스포츠나 미래에 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의 제 생각은 이게 유경재단이나 이래재단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의사결정을 한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능한 검사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솔직한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일단은 여기 봅니다만 유경재단과 이래재단 이것으로 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의미가 뭘까요?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스스로 낸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닌 것으로 예. 보인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예.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저 똑같은 것이 얘기했죠. 만약에 이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예. 그 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맞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을 예.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오늘 증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별로 나온 것은 없었어요. 왜 나온 게 없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말 법에 정해진 대로 정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이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부분까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외딴 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죠. 청와대 안에도 안 있었을 거예요. 창성동 열관 쪽에 있었죠. 그래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전체적으로 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병우 전 수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어떤 좀 비리 그 정도 그리고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지를 했지만 예.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권력의 힘에 있어서 예. 본인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유경재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을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유경재단이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태민이 치부를 예. 재산을 증식하는 데 활용되었던 것처럼 그 내에서 대신에 나중에 그 재산 분쟁을 놓고 박근영 파와 박근혜 대통령 파가 나눠져서 아주 고륙상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하고 예. 일각에서는 뭐 그것에 의해서 상해 치상 사건까지 나는 등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미르 K스포츠 재단 내에도 작게는 그 차은택파와 고영태파가 있는 것 같고 크게는 최순실을 비호하는 사람과 최순실 반대하는 사람들 각종 이권에 의해서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것을 견제할 장치도 예. 없었고 내부의 합리적인 예. 의사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하. 재산 분쟁, 유경재단처럼 내부의 알겠습니다. 재산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지적하는 저는 거예요. 이석수 감찰관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수사를 하는데 결국은 노회한 김기춘 실장 등을 비롯한 안에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방해받았다. 이석수 감찰관이 처음에 누굽니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 이석수 감찰관이 조선일보에 무슨 흘렸다는 걸로 오히려 그걸 몰고 가서 이석수 감찰관이 도저히 그렇죠. 못 견디게 예,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찰의 대상이 되거나 예. 관련 있는 사람들 이석수 감찰관을 무력화시키는데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예.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석수 감찰관이 제대로만 했으면은 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어제 청문회에서도 최순실 녹음 파일을 공개했었는데요. 오늘 추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엑스트를 적으라 그랬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학교로 가겠네. 얘기하는 거 못 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다는 게 뭐 말이 되냐. 그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증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최순실 씨 목소리가 사실은 어제부터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저는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뭐 여유 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누려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에 그 능숙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너무 목소리가 예상 밖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이걸 다루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급박하지만 본인은 이걸 다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내부에 이 사람이 제보할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를 다 했는데 이로써 이제 최순실이 어떤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저 녹취 파일인데 어저께 하고 오늘 걸 좀 이렇게 연달아서 보면요. 일단은 본인한테 불리한 친구가 뭔가를 확실히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녹취한 날이 10월 27일이고요.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씨한테 통화를 한 건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영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거를 좀 무마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태블릿 PC 자체를 만약에 훔쳤다거나 조직적으로 뭔가를 거기다 가공을 해서 이게 태블릿 PC가 제출된 거라면 아예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훔쳤다고 해라, 조작했다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 중에 하나가 이성원 전 미르 사무총장하고 협박했다. 그리고 내부 고발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정의연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일단 그 이성환 같은 경우는 공갈을 나한테 했다. 5억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정현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정직하니까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죠. 시간이 다 돼서요. 어제 왜냐하면 광고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청문회 때문에 광고가 못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최순실이 꽤나 증거를 조작하고 말을 막고 입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녹취 공개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이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